자, 부당이득 부분이요. 자, 부당이득의 의 부분을 좀 보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득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긴 했지만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한 이득은 돌려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건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나와있죠. 법률상 원인 없이.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흥결되고 이득을 얻고 또 상대방은 손실을 보고 그리고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자,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문제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는데 그 두 번째 줄 보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의무 관련해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법상 우선 변제권자라도 이른바 배당 요구 채권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 채권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 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 등기부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경매법원에서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임차권자, 물론 이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그래도 또 가압류권자라든가 다른 또 일반 채권자라든가 또는 그 주택의 임차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 경매 절차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임금 채권자도 거기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가 제기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OX 문제 보면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또 경매 절차 내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환 방법. 자, 효과에서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 문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반환 방법이죠. 자, 반환 방법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원물 반환.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물로 반환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액으로 반환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반환 범위는요. 선의자하고 악의자가 구별되어 있죠. 선의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그죠? 현존이익 한도. 또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배상해라. 전체 부당이득 된 부분 외에 손해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보상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 인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이 있다. 어떤 기간 동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의 수익자였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할 범위가 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이자 또는 손해까지 배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즉 그게 구체적인 예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선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패소했다. 그러면은 내가 소 제기할 때 벌써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내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고 돼 있고요. 네 번째 특례 부분이에요. 특례. 이게 조문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비체 변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한전 변제, 그리고 불법 원인급여. 이 부분이 조문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출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악의 비체 변제요. 이 악이라는 게 안다는 얘기를 하겠죠. 이 민법에서 쓰는 용어로. 그래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같은 경우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인데 내가 그 완성된 걸 알고도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채무를 갚은 거예요. 다만 기간이 뭐 일반 채권이면 10년 이런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걸 소구할 수 없는 그런 자연채무 상태가 돼버린 건데 그렇지만 이 채무자 측에서 그렇다고 갚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도외관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채무 변제.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해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는 변제자는 그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변제를 잘못해버렸어요. 원래 A라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B한테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변제한 것 자체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이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한테 돌려달라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해야죠. 내가 법률상 의무 없이 줬으니까. 이것도 이제 부당이득의 한 모습이고요. 자, 기한전 변제. 원래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유리한데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 채무가 없는데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죠. 채무는 원래 있는데 그 기한까지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변제한다고 그래서 누가 불리한 게 없잖아요. 그죠? 채무자가 자기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건데 자기가 그 이익을 포기한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불리한 게 없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건 인정해주고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변제를 해버려서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이건 원래 채무자한테 돌아가야 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반환을 해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불법 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데는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알고도 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않아야 수익자에게만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수익자인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주는 꼬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얼마 이게 정당한 뭐 권리를 위해서 뭐 어떤데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직장에 어떤 거래처한테 돈을 빨리 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어음이 돌아오는데 이걸 부도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자기가 스스로 뭐 도박에 빠져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도박자금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려주는 사람은 이게 불법 원인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냥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갚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차고 소금의 경우의 법률 관계.